깊은 밤, 도시의 불빛 아래 은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시작은 한 여인의 충격적인 고백에서부터였다. 25,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린 박미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심지어는 자신의 전부이자 삶의 이유인 10살 된 딸, 수아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아프고도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수아의 친아버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이름만 대면 모르는 이가 없는 거대한 기업, 해성그룹의 최정우 회장이었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손가락질할 금단의 관계가 시작되었냐고? 그것은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아니, 미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잔혹한 운명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인연이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5년 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그곳에는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남다른 미모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미선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늘 밝고 명랑한 웃음을 잃지 않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중한 꿈이 있었다. 바로 피아노 선생님이 되어 작은 손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며 아이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했다. 홀로 병마와 싸우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남동생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정든 산골 마을을 떠나 낯선 도시, 서울로 향해야만 했다. 20살 사회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녀가 처음 발을 들인 곳은 다름 아닌 유흥업소였다. 꽃가마라는 다소 운치 있는 이름과는 달리 그곳은 화려한 네온 불빛 아래 인간의 온갖 원초적인 욕망과 쾌락이 뒤섞여 들끓는 곳이었다. 낮에는 허름한 공장에서 허리를 굽혀 봉제일을 하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가도록 바늘을 쥐었고 밤에는 아가씨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쓴웃음을 삼키는 이중 생활을 견뎌야 했다. 지독한 가난이 그녀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조금씩 그리고 무참히 갉아먹는 동안에도 미선은 단 한 줄기 희망의 끈조차 놓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돈을 모아 동생의 학비를 대주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며 마침내 자신도 행복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해성그룹의 최정우 회장이 꽃가마를 찾았다. 60대 중반의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의 두 눈빛만은 살아있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번뜩였다. 그의 첫 등장은 미선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미선은 그저 평범한 손님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우의 시선은 처음부터 마치 홀린 듯 그녀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다른 아가씨들이 애교 섞인 웃음과 몸짓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직 미선에게만 알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은 눈빛으로 응시했다. 아가씨, 이름이 뭔가? 그의 첫마디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미선은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 최정우 회장은 망설임 없이 미선을 지목했다. 그녀는 그의 방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차가운 밤 공기처럼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미선을 그저 앞에 앉혀두고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섬뜩할 정도로 깊고 날카로운 그의 시선에 미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정우가 뜬금없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아가씨, 혹시 피아노 칠 줄 아는가? 미선은 너무 놀라 숨을 멈췄다. 어떻게 알았지? 피아노는 그녀의 유일한 꿈이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은밀한 비밀이었다. 내 칠 줄은 압니다만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라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싸늘하게 덧붙였다. 내게 피아노를 쳐주겠나? 어떤 곡이라도 좋으니 자네가 가장 자신 있는 곡을. 엉뚱하고도 갑작스러운 그의 요구에 미선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피아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영하며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둔 순수하고 아련한 꿈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선율은 유흥업소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정우의 귀를 파고들었다. 정우는 두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연주가 끝나자 정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미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가씨, 자네는 특별하군. 이렇다 할 교육도 받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자네의 연주에는 어떤 순수한 영혼이 담겨 있어. 그의 말에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다. 특별하다는 말이 과연 자신에게 긍정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정우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밤 어김없이 꽃가마를 찾았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언제나 단 한 명, 미선만을 지목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최고급 양주를 홀짝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말없이 듣기만 했다. 때로는 그녀의 어릴 적 이야기를 묻기도 하고 꿈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미선은 그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와의 대화는 그녀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는 다른 손님들처럼 그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미선은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우가 미선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아가씨, 나를 따라오겠나?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자네의 귀한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미선은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동시에 그녀에게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자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다. 원한다면 해외 최고 수준의 음악대학으로 유학까지 보내줄 수 있지.
물론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 혜성그룹 최정우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꿈만 같은 제안이었다. 미선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과연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 역전의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더 거대한 덫일까? 그녀는 그의 제안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정우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낌없이. 단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의 제안은 미선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피아니스트의 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미선은 결국 그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비싼 병원비, 어린 남동생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학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유일한 꿈.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미선은 정든 꽃가마를 떠나 최정우 회장의 개인 별채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궁전 같았다. 최고급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 명화들이 걸린 벽, 그리고 그녀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최고급 스타인웨이 피아노까지. 미선은 꿈만 같았다.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생활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피아노 연습에 매달렸다. 국내외 최고 수준의 피아노 강사들이 그녀를 가르쳤고, 그녀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며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켰다. 정우는 그녀를 전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했다.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미선에게 이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가르쳤다. 역사, 철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그의 깊이 있는 지식과 넓은 시야에 미선은 매일 감탄했다. 그에게서 미선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 같은 따뜻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이 차이가 60대와 20대라는 엄청난 간극도, 세상의 시선과 손가락질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어느 날 밤 미선은 정우를 위해 오랜 시간 연습한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를 연주했다. 연주를 마치자마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녀의 갑작스럽고도 진심 어린 고백에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동안 침묵하더니 이내 미선을 더욱 강하게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박동은 격렬하게 울렸다. 미선은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잊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눈을 피해 오직 둘만의 은밀한 세계에서 금지된 사랑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지고 또 깊어졌다. 미선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정우를 꼭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꿈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정우는 미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전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냉정한 말을 내뱉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미선은 충격에 휩싸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이잖아요. 회장님과 저의 정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무정했다. 내게는 이미 가정이 있다. 혜성그룹을 이끌어야 할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가 있어. 이 아이는 내게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는 미선에게 거액의 돈을 내밀며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했다. 미선은 절망했다. 그에게서 느꼈던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지만 정우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결국 미선은 그의 곁을 떠났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채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가진 것이라곤 뱃속의 소중한 아이와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미선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아이는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앞으로 나아갈 한 줄기 희망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의 시선에서 숨어버렸다. 그리고 홀로 딸 수아를 낳았다. 수아는 엄마를 꼭 닮아 천사처럼 예뻤고 그녀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다. 미선은 수아를 보며 모든 고통을 잊었다. 수아가 그녀의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미선은 수아를 키우기 위해 다시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밤낮 없이 자신을 혹사시켰다. 작은 손으로 뜨거운 국물을 나르고 무거운 짐을 옮기며 수아를 뒷바라지했다. 수아는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쑥쑥 자랐고 어느덧 10살이 되었다. 영리하고 밝은 아이였다. 하지만 미선은 항상 불안했다. 언젠가 수아가 자신의 친아빠에 대해 물을까봐. 그리고 최정우 회장이 수아의 존재를 알게 될까봐. 혹시라도 수아의 존재가 그의 삶에 방해가 될까봐.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최정우 회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였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를 찾아가야 할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는 나를 버렸어. 그는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하지만 수아를 위해서라면 수아에게 친아빠의 존재를 알려줘야 할까? 그녀는 밤새워 고민에 빠졌다. 그때 수아가 미선에게 물었다. 엄마, 내 아빠는 누구야? 왜 나는 아빠가 없어?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미선은 너무 놀라 숨을 멈췄다. 수아가 친아빠에 대해 묻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미선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얼버무렸다. 수아야,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단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수아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수아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어.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미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수아에게 친아빠의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수아에게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과연 그녀를 위한 옳은 일일까? 아니면 이대로 숨기는 것이 그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결국 미선은 고심 끝에 최정우 회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수아를 위해서였다. 수아에게 친아빠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녀의 뿌리를 찾아주는 것이 한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옳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운 진실일지라도 최정우 회장의 병실, 그곳에는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쓸쓸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예전에 날카롭고 번뜩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초점 없는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선은 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를 향한 뼈아픈 증오, 한때는 사랑했던 이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회한. 회장님, 저 미선입니다. 박미선.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정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힘겹게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미선을 알아보는 듯 그녀를 향해 희미한 초점을 맞추었다. 미선인가 자네가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미선은 망설임 없이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미선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주저할 필요도 없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정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미선을 멍하니 바라봤다. 딸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미선은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수아를 불렀다. 수아는 낯선 병실 분위기에 주춤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정우는 수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아는 자신을 꼭 닮아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내 딸이구나. 정말 내 딸이 맞구나. 정우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수아의 조그만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떨리는 손길은 차가웠지만 수아는 아빠의 손길에 놀랐지만 이내 따뜻함을 느꼈다. 낯설지만 묘하게 끌리는 친밀감이었다. 아빠. 수아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이 나왔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정우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지막 미소였다. 그는 미선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미동이 없었다. 미선은 그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며 오열했다. 그녀는 그에게 증오와 사랑,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용서라는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남자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남자였다. 정우의 죽음 이후 수아는 최정우 회장의 호적에 정식으로 오르게 되었다. 혜성그룹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갑자기 나타난 최정우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니.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지만 DNA 검사 결과 수아가 정우의 친딸임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 수아는 졸지의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상속녀가 되었다. 미선은 더 이상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수아에게 정우 회장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자신은 다시 평범하고 조용한 삶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수아에게 사랑받는 엄마가 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 수아는 미선의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 되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다. 미선은 수아를 보며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상처와 후회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수아와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수아는 20살이 되었고 엄마를 꼭 닮은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엄마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어받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녀의 연주에는 엄마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그녀 자신의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미선은 평범한 삶 속에서 잔잔하고 깊은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했다. 어느 날 수아가 미선에게 말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다. 엄마, 나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함께 연주회에 갔을 텐데 미선은 수아의 말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응, 수아야. 엄마도 아빠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단다. 아마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수아의 연주를 들으며 뿌듯해하고 계실 거야. 미선은 수아의 따뜻한 손을 잡고 최정우 회장의 묘비를 찾았다. 푸른 잔디가 잘 가꿔진 묘지에는 정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미선은 사진 속 정우의 젊은 날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그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처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성장을 통해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록 아프고 슬펐지만 그 끝은 희망과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승리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자유로워졌다.